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톡에는 제가 인천공항에 산 거로 생각돼요. 이게 25불 35전이니까. 25불 3전이면 미국에 샀네요. 미국 책방에서. 비싸네요. 두 배 딱 봤는데.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 자오모 자오레이, 이게 중국 분들이 쓴 책을 김정자란 분이 옮겼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이 책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배울 것 배우고 안 배우면 안 배울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3천 권을 읽고 책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뭐 하시고, 그분은 1년에 책을 한 권에서 이제 두 권 정도 집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만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필할 수 있는 꾀꼬리 같은 수를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그챗 GPT를 써서 책 출판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요즘은 북톡을 하는데 거의 제가 쓴 책을 매주일 북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을 북톡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제가 보통 책을 한 권 딱 들으면 한 3시간 정도면 쇼부를 보는데, 이 책은 침대 옆에 놓고 자기 전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뭐 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침대 옆에서 읽는 책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중국 분들이 2019년도에 자오모 자오레이라는 중국 분들이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 그래서 무슨 뭐죠? 무슨 그 출판사가 했는데 2019년도 출판됐고요. 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온 것은 2020년도. 지금 우리가 2024년이니까 4년 됐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전 세계의 이 주이시들은 어떻게 이렇게 뭐 모든 분야, 경제, 뭐 문화, 뭐다 장악을 하는가? 그래서 전 세계 1% 인재들의 현실적인 사고력을 배우다. 그런데 보니까 다분히 중국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쓴 건 그건 조금 아쉽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뭐 한국 사람이 안 썼으니까. 1장은 현실주의자의 지혜를 배우다. 두 번째는 긍정의 사고방식, 좋은 생각이 좋은 에너지를 만든다. 3장 역발상의 사고방식, 물건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따르는 것도 좋다. 4장 협력의 사고방식, 역경을 이겨낸 공동의 지혜. 5장 몸의 힘, 돌팔구를 찾기 위한 거침없는 여장. 6장 기회의 힘,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라는 자원. 7장 창조의 힘, 다른 빛깔을 발산하다. 8장 체계적 사고의 힘, 높은 곳에 올라 전체를 장악하다. 9장 확산적 사고의 힘, 생각의 날개를 달아라. 10장 비판적 사고의 힘, 모든 일에 왜라고 물어라. 11장 행동과 결과를 이끄는 생각의 힘. 이거 그냥 타이틀만 쭉 읽어도 이게 우리가 교육하는 한국 또 미국과 좀 다르다. 더욱이 제가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비판적 사고의 힘, 그러니까 어, 그 주이시 그 교수들은, 선생님들은 어린 자녀,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에게도 맞다호 셰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사고의 힘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왜? What do you think?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제가 정말 놀란 건 서울대 철학과에 대한 무슨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서울대 철학과에서도 이거 벌써 몇 년 됐습니다. 한 5, 6년 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한 5, 6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인데, EBS인가 있죠?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한국에. EBS에서 뭐 3부작으로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주이시들이 이렇게 정말 판을 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느냐, 뭐 우리는 뭐 동양의 주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다 그러는데 왜 못 따라가느냐. 결과적으로 교육 방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서울대 철학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 학과에서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교수님이 하는 걸 달달 외가지고 그냥 다 동의한다고 써야 A가 나옵니다. 그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1979년도에 대학을 가서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1979년도 철학과 교수가 뭐라 했냐면 79년도니까 지금 50년 지났잖아요. 거의 40 몇 년. 이제 45년 지났는데 그때 벌써 철학과 교수가 너희가 내가 한 거에 동의를 하면 무조건 F다. 동의하지 마라. 동의하지 말고 왜 동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쓰면 A, 제대로 못 쓰면 B. 그죠? 무조건 동의하면 C나 F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생각이 나요. 그 뭐냐면 비판적 사고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을 비판적 사고의 시작. 책을 가득 실은 당나이가 되지 마라. 질문을 던지고 나만의 사고방식을 완성하라. 의심이 맹목적인 신앙보다 낫다. 예, 권위의 질문을 던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심이 맹목적인 신앙보다 낫다. 그죠? 질문을 던지고 나만의 사고방식을 완성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고 할 때마다 왜 그렇지?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음, 이번에 쓴 책, 전번에 했던 그 있잖아요. 전번 주에 했던 북톡이 챗 GPT와 같이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부터는 향후 4, 5년 뒤에 글 쓰는 것 자체가 아주 무의미해진다. 왜? 컴퓨터가 더 잘 쓰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글을 창조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램까지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의 방식의 사고 방식을 완성해 나갈 때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 뭐지? 인터넷을 챗 GPT 나오는데 왜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지? 이걸 쓰면 뭐 범죄화하고. 근데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제가 리걸 이슈와 그 에틱 이슈를 그죠? 풀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장로교 신학교의 프린시플로 이제 어답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버트 브라운이라는 이 노벨 화학상 수상자 주이시죠. 유대 사람이 뭐라 했냐면 어릴 때 부모님은 항상 제게 질문을 던지라고 말했어요. 세상 만물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가르쳤죠. 유대인의 교육이 우수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을 읽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그 작가나 연설자가 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주장에 대한 논지는 충분한가? 그의 주장에 의문점이 남진 않는가? 아, 그래서 유대인 집안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보여주는 한 예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유대인 가정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의 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다. 여주인은 평범한 어머니들과 모습과 좀 달랐다. 그녀는 딸에게 배가 고픈지 아는지 학교에서 선생에게 혼나지 않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물었다. 너무 놀랍죠. 너 오늘 A 받았어? B 받았어? 이건 보통 한국 아줌마들의 수준이죠. 한국 엄마들의 수준은 결과 A 받았어, B 받았어. 아, 나 엄마 A 받았어. 몇 점 받았어? 90점. 옆에 김순이는 깍두기는 비교하고 너무 촌스럽고 유치하고 걔가 지금 A를 받았는데 점수를 받았는데 그 옆에 하는 거 뭐 이렇게 아니 무슨 초등학교 애가 중학교 애가 A 받고 B 받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인생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희 씨 엄마는 뭐라? 너 오늘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 그럼 얘는 뭐야? 학교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님이 물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 뭐예요? 유대인은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여 지식을 쌓는다. 토론대회 가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질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세요. 그래서 이 디베이트과 정치와 이것에 주의시들이 뛰어난 거예요. 음. 이거는 옥스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교육.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버들리안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을 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 양쪽에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어디언스가 있어요. 똑같은 토픽을 놓고 둘이서 말싸움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전개돼요? 끝까지 정치까지. 그래서 영국은
여러분 헌법이 없는 거 아세요? 영국은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고 모든 타픽이 나올 때마다 양쪽에 와서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예. 한번 써 있으면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푸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왜 그럼 영국이 침범한 나라마다 다 헌법을 줬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옥스퍼드 교수한테. 아니 왜 니네들은 헌법이 없는데 왜 남의 나라는 헌법을 만들어줬냐? 그랬더니 아, 헌법이 있어야 누리기가 쉽지. 그들을 컨트롤하고 와 이게 참 앵글로색선이 무서운 나라죠. 그죠? 자,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책을 믿는 것은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와, 의심이 맹목적인 신앙보다 낫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세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배울 때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한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든 사물은 물론이고 권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의심 시선을 던졌다. 음,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개발이 되죠. 그죠?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 그걸 이제 오르토닥주라고 그러죠. 오르토닥주는 매일 1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한 유대인 학자의 일과를 소개해 볼까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정도 교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어서 동료 2명과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함께 공부합니다. 이때 공부는 자료를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의심하고 비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오후까지 공부하는데 저녁까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라는 대학을 가면 하버드에는 주이시들이 돈을 내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도서관에 가보면 가장 시끄러워요. 왜? 의자 자체를 둥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테이블을 서로 보게. 그래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그 제가 독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읽지 말고 질문하고 퀘스천하고 책을 한번 읽으면 그냥 걸레같이 막 갈기갈기 그냥 거기다 노트하고 막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동의해. 왜 동의해? 라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러한 식으로 유대인들은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권위에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뭐라 했냐면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자주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데 있다. 뭐야? 인디펜던트. 자주가 뭐예요? 혼자 스스로 쓸 수 있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헬리콥터만 뭐 다 해주죠. 안나 카라시스 교수는 베이징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의 교육 방식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안나 카라시스라고 하는 교수가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이랬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의 차이는 공부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이론에 대해 유대인은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미국인은 혼자서 열심히 파고들어 들고 중국인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판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와우. 그죠? 하버드 교수가 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쏟아져 왔겠어요. 막 쏟아져 와가지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니네들은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받는 거를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받아쓴 것을 다시 시험 문제를 내서 그것을 잘 외운 애들한테 애를 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페이퍼를 읽었을 때 저랑 100% 동의하면 무조건 C입니다. 저랑 동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를 창조해내세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 사역 갑과 을에 대한 관계를 했는데 일본도 다르고 태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국 더욱이 다르고. 제 학생이 8나라인가에서 왔어요. 카마룬,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네팔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이 필리핀에서도 오고 그런 우리 학생들에게 제발 동의하지 말고 갑과 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뭔가 다른 걸 발견해라. 근데 동의를 안 하는데 제대로 네 자신을 디펜드 못하면 방어를 못하면 B다. 제대로 하면 A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다음에 여기 창조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음, 그래서 창세기를 딱 벌써 어린애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야훼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창의력은 21세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다. 창의력은 인류의 지혜가 결핍된 사고방식으로 드러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류의 모든 창조적인 활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음.
와, 미국 할리우드 배우나 감독 중에 유대계 혈통은 몇 명이나 있을까? 유대인 배우로는 로버트 데니로, 지금 트럼프를 박살을 내가지고 유명해진 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데니로가 보니까 정말 그지 발세기 같은 애가 와가지고 확 나라를 망치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음. 제가 워낙 로버트 데니로를 좋아했는데 와, 근데 더 좋아해요. 더스틴 호프만, 마이클 더글라스, 그죠? 에이드리안 브로디, 올랜도 블룸, 와, 뭐 다 그냥 막 유명한. 근데 와, 왜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3세도 태어나고 똑같이 영화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영화 배우가 없을까요? 있죠, 몇 년.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아직 자, 유명한 사람들도 많다. 배우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등장했던 주옥 같은 작품이 떠오를 것이다. 그중 최다 오스카 최우수 남우주상을 세 차례나 수상한 다니엘 루이스, 다니엘 데이 루이스, 1957년.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창조와 모방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모여 사는 마을에 백만장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편안하고 풍족한 백만장자의 생활을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백만장자를 찾아가 말했다. 당신 집에서 3년만 일하게 해주세요.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하면 월급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백만장자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그를 당장 고용했다. 3년이 흐르자 가난한 남자는 약속대로 백만장자의 집에서 무일푼으로 나갔다. 10년 뒤 가난한 남자가 엄청난 부자가 돼 백만장자 앞에 나타났다. 반면 백만장자였던 남자는 그동안 가세가 많이 기울어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백만장자가는 부자가 된 남자를 찾아가 그의 경험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백만장자의 말을 듣고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부자가 된 비결은 전부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제 계몽을 사시겠습니까? 부자에게 돈 버는 경험을 배우며 그것을 자기 분야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백만장자의 돈 버는 방법을 모방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가난한 남자의 이야기는 모방을 통해 창조라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자, 중국의 현대 미술가 류하이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선 다른 화가의 작품을 모방한 뒤에 나만의 개성을 찾아야 한다. 모방하면서 작품의 특정과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해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죠? 음, 이러한 식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주이시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빌 게이트, 아마존 창설자 뭐 다 주이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 철학, 그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어떻게 다 주이시가 될 수 있죠. 음. 그래서 세계의 부와 지식을 지배하는 유대는 9가지 삶의 무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의 길을 찾아내는 현실주의자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디서그리 하죠.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실존주의.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이시들의 철학이 굉장히 키어크가드의 실존주의랑 맞먹합니다. 실존주의적 현실주의. 그래서 이 9가지 무기가 뭐냐면 긍정, 역발상, 협력, 모험, 기회, 창조, 체계적 사고, 확산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래서 확장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이제 스케일링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다른 이걸 계속해서 리핏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우리 회사가 시작했을 때 아마존에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냐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글로벌 컴퍼니가 된 거죠.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혜는 영원히 식지 않을 온전과 위대하고 매력적인 것을 포함하여 인류 영혼에 대한 비밀을 탐구한다. 마크 트웨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지만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냈다. 그들의 빛나는 지혜는 언제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제가 되었다. 네. 록펠러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사고 방식은 부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로 인해 내 인생도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록펠러는 주이시는 아니지만 주이시에게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유대인을 모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 자기도 주이시인데 그죠? 주이신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아주 선포를 하죠. 자, 기회의 힘.
그다음에 여기 집단의 원칙은 집단의 기둥이다. 그래서 이 정의와 자유라는,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의와 자유. 그래서 유대 애굽 출애굽기에 대한 거 성경을 쭉 얘기합니다. 자,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성질로 민족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유대인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 자기만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원칙은 서로 다르지만 자유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실존주의자들이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유하죠. 그 자유로운 사람은 세계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죠. 이것이 왜 주의 시대에게 중요합니까? 그냥 쓸데없이 죽고 그저 두드려 맞고 이런 것을, 집단의 원칙이 뭐야? 딱 기둥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주이시 파운데이션이 뭐 그들의 그 돈은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주이시 파운데이션의 그 헤드쿼터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 제가 거기 복사기를 팔아서 들어가 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는데, 야, 야, 주이시가 모든 주이시들 CPA들은 뭐 해주는지 아세요? 정말로 막 천만장자, 억만장자, hundred billion. 그러니까 빌 게이트가 왜 32 빌리언을 헌금한 줄 아세요? 예. 그 자기 파운데이션에 딱 하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텍스를 안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에 자기 자녀들이 다 이사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 파운데이션이 그 쓰는 모든 이사로서의 월급을 주고 평생, 그러니까 어쨌든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텍스 낼 돈으로 하고, 근데 그것이 주이시 파운데이션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이시 파운데이션에 가서 저 리더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누가 억만장자가 되면 가서 CPA가 딱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프로를 주이시 파운데이션에 주고 그러면 텍스를 안 내도 되고, 그러면 그 텍스 안 내고 주이시 파운데이션 낸 돈으로 텍스를 넘어서, 근데 그 돈으로 이스라엘에 비행기도 사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정의는 뭐야?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정의, 미국의 주이시 사람들이 고소를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받아. 그러면 정말로 주이시 변호사가 100명이 가서 싸워준대, 100명. 그 돈을 다 어디서 내? 주이시 파운데이션. 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와, 예. 집단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배움에,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해피하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르토닥 주는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씩 공부한대잖아요. 탈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를 가질 수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지식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면 무엇인들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민족은 지식의 축적과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선조들이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총말라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각 민족은 저마다 지식을 습득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다. 하면서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십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음. 유대인들은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무지한 사람은 사업가가 될 수 없다고 사실을 깨달았다. 혹독한 유랑 생활을 겪으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했다. 하지만 돈을 빼앗겨도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죠? 음, 그래서 어,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1인당 평균 도서 보양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예. 한국은 꼴찌겠죠. 여러분, 우리 책 많이 읽어요. 아,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읽으니까 많은 거죠. 그죠? 너무 놀라는 거는 좀 솔직히, 와, 뭐 소콜 집사님 집, 장로님 집, 이분 목사님 집에 가도 100권이 안 되는 책을 달랑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뭐 저러고도 지식인이라고 해. 저러고도 뭘 가르친다 그럴까? 그죠?
지식은 민족의 고상한 정서를 함양하고 우아한 품격을 교양시켜준다. 이에 관한 유대인 속담이 있다. 진정한 적수라면 상대가 책을 빌려주었을 때라도 나도 책을 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지혜도 존중할 줄 안다. 음, 서로 책을 빌려주고 나의 적이라도 왜? 그가 공부해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의 힘, 기회의 힘, 확산적 사고의 힘, 체계적 사고의 힘, 행동과 결과를 이끄는 생각의 힘. 그래서 이 행동주의가 이제 실존 철학인데 이것도 역시 주의시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행동과 이것은 무엇이죠? 333장을 읽어드릴게요. 360가지 직종에서 모든 장원이 나온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 그죠? 사람은 종종 직업에도 삶의 일부라는 사활을 소홀히 생각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휴식 시간을 제한한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낸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일을 하는 데서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 밥벌 내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밥벌이 인생이 밥벌이 인생. 음.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가 1881년 스페인 말라가 제가 말라가라는 데 가서 이 피카소 뮤지엄을 갔었는데 그 유대인 가정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유화, 소묘, 조각, 판화, 총 몇 개의 작품을 남긴 줄 아세요? 6만 개의 작품을 냈어요. 예. 놀라 자빠지지 않습니까? 6만 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도 1년에 365개 만 만들어요. 6만 개를 만들려면요. 예. 6만 개가 와,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6만 하루에 한 개씩 만든다. 그러면 60,000 6만 개를 365일로 하면 164년이 필요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6만 개를 365일 164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울로 피카소는 뭐라고 말했냐? 선과 색은 나의 무기다. 나는 이 무기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자연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알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피카소는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도 있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국에 있는 분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인스파이어 받고 대단하다는 책은 아니었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십계명을 하고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운 유대인들의 위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영적인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위대한 민족이 됐다는 걸 빠져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철학이 결과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키어가르디의 실존 철학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철두철미하게 살아내고 음, 이런 것 실존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100%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닥터 바보 TV 유튜브 와서 채널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요.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자, 또 봬요.